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 버튼이 3개가 있고, 이제 아래 화면이 보이게 되는 그런 앱입니다. 한번 앱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앱인데, 어,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위쪽 부분에 먼저 1번 영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3개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여기 버튼의 이미지를 네이버, 다음, 구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영역에서는 이 위에서 눌렀던 그 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 누를 때마다 해당 웹페이지가 열리게끔 이제 링크를 지정해서 열리게끔 어, 하면 되는 앱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교환 파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제 교환 파일을 이제 연 다음에 앱 인벤터 교환 수정본 여기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작하고 있던 그 앱의 그 과정들이 여기에 교재로 교재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보고 제작하고 싶은 친구는 계속 영상을 보면서 제작을 해도 되고, 이제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영상을 굳이 안 봐도 여기서 따라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최종 앱의 완성 모양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여기 부부에 있는 게 웹 뷰어,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있는 게 버튼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흰색으로 한 줄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이제 디자인 넣어놨죠.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각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어떤 요소를 설정을 하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이거 한 페이지만 보면 아마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 페이지에 보면 블록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를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할 사람은 이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은 검색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그냥 search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윗부분에 버튼 3개를 넣을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수평 배치라는 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를 먼저 2개를 넣어주고요.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연속으로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이 안쪽에 박스에 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우리가 아까 구분해 줄 수 있는 레이블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 하나 박스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 안에는 웹 뷰어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수평 배치 안에 있다는 거는 요 알아볼 수 있도록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랑 요걸 병렬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버튼 언더바 첫 번째 거는 네이버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거는 다음 버튼 언더바 다음 세 번째 거는 버튼 언더바 구글.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성 요소를 한번 배치를 해볼 건데, 이름 바꾼 김에 같이 다 바꿀게요. 레이블 1은 레이블 언더바 디자인. 디자인 목적을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네이버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배경색은 없음. 그 다음에 이미지는 선생님 교재 파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정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배경값 없음. 그 다음에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카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3번도 마찬가지 배경 없음.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미지는 구글. 네, 구글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럼 위에 버튼 3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1 디자인은 배경을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픽셀로 사용할게요. 이번에 1픽셀 넣어주시고, 텍스트는 지워주세요. 텍스트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구분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기 여부가 따로 있나요? 네, 보이기 여부 체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배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 수평 배치 1 클릭한 다음에 수평 정렬 가운데, 그 다음에 수직 정렬 가운데.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지정.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 클릭한 다음에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 가운데, 너비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이미지 우리 아까 하나 이미지 남은 거 있었죠. 백이라는 파일명을 가진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네, 지정이 들어갔네요. 닫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뷰어 클릭한 다음에 링크 따라가기 여부 체크해 주시고, 권한 확인 프롬프트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스크린 설정할게요. 스크린은 수평 정렬은 왼쪽 정렬, 수직 정렬은 위, 그 다음에 앱 이름은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앱 이름, search to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지정해 줄게요. 아이콘은 이미지 파일 중에 요거 지정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태바 보이기 체크, 제목 보이기 체크. 네, 됐습니다. 기본 설정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 수평 배치에서 아까 안 해준 부분이 이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체크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블록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설정은 먼저 이 네이버를 클릭을 했을 때 밑에 화면에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버튼 네이버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웹 뷰어를 이제 호출을 할 거니까 호출 웹뷰어 URL로 이동하기. 네, 이 블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URL에 연결된 이 뒷부분에 이 텍스트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http 콜론 슬래시 2개 www.naver.com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좀 번거로운 친구들은 네이버를 직접 검색한 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주소 있죠? 네, 이 윗부분에 있는 네이버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http부터 시작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복사하면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고,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여기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웹뷰어가 보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기에서 웹뷰어 보이기 여부 이 블록을 여기 밑에다가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게 여부가 참이기 때문에 논리 블록에서 참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게 하나 블록의 완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걸 이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버튼 다음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다음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이제 구글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 주소는 구글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먼저 버튼에 해당하는 블록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크린 1에 해당하는 블록 초기화 됐을 때를 한번 설정을 주도록 할게요. 초기화 되었을 때 네이버 다음 구글의 높이 값은 전체 스크린 높이의 12분의 1로 할 예정입니다.
전체 이 높이의 12분의 1의 크기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먼저 버튼 1번 클릭하고 지정하기 버튼 네이버의 높이 값을 수학 블록에서 몇 분의 몇 사용하겠다 하고 먼저 분자 부분은 12분의 1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 1의 높이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스크린 1점 높이, 요 연한 녹색 부분에 이 블럭을 활용해서 스크린 1점, 뭐 너비 블럭을 가져가서 여기서 높이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3개 지정을 했고, 너비 값은 전체 너비의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요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너비 값이 있네요. 그럼 이거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다시 네이버부터 순서대로 네이버 너비, 그 다음에 스크린 1의 너비, 그리고 전체의 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버튼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버튼 구글. 네,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여기 스크린 1에서 아까 보이기 여부는 뭐냐면은 여기서 해제를 안 했는데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 웹뷰어에서 보이기 여부를 해제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는 처음에 해제를 해주시고 이 뒷부분에서 보이기 여부를 참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이기 여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웹뷰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참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참은 보인다, 거짓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앱 제작을 멀티 웹 뷰어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